안녕하십니까. 손갑철입니다. 올해도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한항공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대회가 곧 다가왔습니다. 이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고 아마 거의 마감이 되었을 거로 짐작합니다만, 그리고 첫 번째 대회인 첫 번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예선전 프로파일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비디오는 아마 좀 아직도 좀 미숙하신 분 또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대회의 챌린저 클래스의 예선전에 대한 강좌입니다. 이 챌린저 클래스는 이번 대회의 경우에 챌린저와 마스터 클래스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챌린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초보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스터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챌린저 클래스의 예선전은 지금 뒤에 보이시는 대로 FSX의 디폴트 세스나 172를 기종으로 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예선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C172가 세스나가 아니라 보잉 737-800으로 물론 디폴트기입니다. 그 기종으로 이제 갈아타고 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보이시는 이 비디오는 지금 보이시는 이 배경은 이제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대로 제주도 정석공항, 대한항공 소유의 공항이죠. 정석공항의 공익 활주로에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워야 되겠죠? 예, 지금 이 화면은요, 실제로 제가 FSX를 켜놓은 화면이고요. 사실 이 화면 이전에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이 프로파일을 먼저 한번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1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참 이 파일 자체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네이버하고 다음에 있는 풀신 카페에 보면 이 대한항공에서 공지사항처럼 올려놓으신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 자체는 그거에 들어있지 않지만 대한항공의 이 대회 이용 블로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블로그를 찾아서 가시면 이 파일 자체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규칙은 지금 오늘 이 강좌가 하는 것은 이제 챌린저 클래스라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과정은 로우 데이터, 즉 모든 자동차 들어가는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오토파일럿 안 되고 오토 스로틀 안 되고, 물론 세스나에는 오토 스로틀 자체도 없고 FD도 없습니다만 모든 자동 기능은 다 쓸 수가 없고요. 스틱 가지고 다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내부 라디오, 우리가 VOR이나 ILS 주파수 동조시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랜딩 기어, 플랩, 코스 이런 것들은 다 참가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채점 자체를 FS 레코더, 이거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이거 FSX에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그래도 쓸 만큼 다 쓸만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한 번쯤 설치하셔서, 실제로 참가하실 분들은 설치하셔서 한번 돌려가면서 내가 비행을 어떻게 했나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 강좌에서는 보잉 738에 관한 부분은 완전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무게, 그 다음에 연료, 이것들은 처음에 디폴트기를 설정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보잉 같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V1, VR, V2 이건 다 아시죠? 이거 아신다고 이런 거 자체를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결국 이 세스나에서는 로테이트를 55에서 하는 것, 즉 55노트가 되었을 때 조종관을 스틱을 당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트림은 아마 일정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시작할 때.
그리고 원래 실제 비행에서는 엘리베이터 트림을 굉장히 자주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조종관에서 그 힘을 빼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이번 비행에서는 제가 조금 해보니까 엘리베이터 트림을 조절하면서 비행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아예 연습하실 때 엘리베이터 트림 자체를 처음 시작하는 상태에서 건들지 않는다는 거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조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랩 다 내린 다음에 착륙 접근 속도, V 어프로치 속도입니다. 이거는 어프로치 속도 60노트고 테이크오프 할 때는 풀, 즉 끝까지 다 이제 스로틀을 밀면 되는 거죠. 요거는 한번 실제 메뉴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요게 2307인데 내 건 뭐 한 2305쯤 됐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것도 비슷하게 다 100% 양쪽 이건 연료니까요. 양쪽에다 꽉꽉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연습하실 때는 처음에 아예 요렇게 딱 보이게, 이 선에 딱 맞게, 이게 테이크오프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상태를 세이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38에 가는 거는 이제 잊어먹고요. 자, 이제 챌린저 기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크오프 플랩은 당연히 완전히 다 올라가 있는 상태 0에서 풀 파워를 세팅해서 55노트에서 조종관을 당기고 피치 컨트롤로 80노트를 맞춰 상승합니다. 처음에 80노트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점점점 80으로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뒤에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착륙하는 거는 어빔 에이밍 포인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빔이라는 거는 90도를 이루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에이밍 포인트라는 데 있잖아요. 활주로에 보면 여기 크게 좀 표시 나온 데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요게 에이밍 포인트예요. 여기가 요거를 지날 때 지나면 재량으로 딱히 뭐 이렇게 꼭 몇 초 안에 해야 된다든가 뭐 얼마 안에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스로틀 감속하고 110노트 이하에서 플랩 10, 세스나의 플랩은 10, 10, 20, 30 이렇게 세 개, 0, 10, 20, 30 0까지 포함하면 4단계가 있습니다. 내리는 거는 이제 3단계가 되겠죠. 플랩 10을 세팅하고 80노트를 감속하고 강화 시작하고 여기서 플랩 20 해서 70노트를 감속하고 마지막에 플랩 30으로 해서 60노트를 감속해서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언제 플랩을 내리는지 그리고 속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는 외워두세요. 무조건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행 과정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한다는 거는 실제로 대회장에서 보고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외워서 한다 생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나중에 특히 착륙하실 때 착륙 접근할 때 1000fpm을 초과하여 강화하면은 감점한다. 즉 좀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내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속도는 보면 플랩 10은 1단계 내리는 거죠. 최대 속도가 110노트예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에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0, 10도, 20도, 30도 해가지고 탁탁탁 내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위가 파랗게 되어 있고 밑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10도는 파란색 부분이에요. 그쵸?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속도계에서 이 파란색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플랩 10도까지는 여기 속도를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요 속도, 여기 있는 하얀 금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플랩 속도거든요. 이 속도계도 볼 게 많습니다. 이게 플랩 속도계예요. 플랩 마킹이에요. 플랩이 가능한 속도인데, 세스나의 첫 번째 플랩, 10도 플랩은
여기가보다 커도 돼요. 단 요거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110, 기본적으로 110보다는 작은 속도에서 10도까지 내릴 수 있다. 실제로 110까지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거 85로 정도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랩은 85노트 이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플랩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다른 얘기지만, 초록색 끝에, 플랩 0도에서의 실속 속도. 여기 보시면 40, 50, 그러니까 한 48노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 흰색은 플랩이라고 그랬잖아요. 흰색의 끝, 즉 40노트는 플랩을 다 내린 상태에서의 실속 속도예요. 실속. 그런 걸 뭐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뭐, 말란 김에 광고 한번 하면, 세스나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제 책에, 뭐, 대개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다 아시죠? 섹스나 파일럿 대기가 굉장히 세스나를 가지고, 비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좀 쑥스럽지만 권장해드립니다. 이렇게 한글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FSX의 각종 미션이나 튜토리얼을 통해서 비행을 익힐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모든 걸 다 외우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스터 클래스니까 이 강좌에서는 안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다. 이제 결국은 대회니까 경쟁이잖아요. 경쟁이니까 감점을 안 당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하면 감점을 안 당하겠죠. 가점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헤딩을 얼마로 가라고 했는데 그거 벗어나면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치가 10도, 굉장히 여유가 많은 편이에요. 스피드, 그러니까 어프로치는 제외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그 다음에 고도 100피트, 선혜 씨의 뱅크 앵글, 스틱턴은 제외, 이따가 보면 이제 스틱턴이 그 과정에 들어있는데, 스틱턴은 당연히 30도보다 큰 선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최대 30도. 그러니까, 선혜 씨의 뱅크를 30도로 주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30도보다 작게 유지하겠다. 예를 들면 25도, 또는 20도, 또는 뭐 23도쯤. 30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30도 살짝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즉시 감점이기 때문에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스팁 턴 할 때 뱅크 앵글은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물론 가능하면 45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2200피트가 이제 이번 비행의 고도예요. 그리고 이 공항이, 정석공항이 다른 뭐 인천이나 김포, 기변 이런 공항보다는 다르게 조금 높은 데 있습니다. 한산 중턱에 있어서 약 1000피트 정도입니다. 1200피트가 정석공항의 고도거든요. 그래서 2200피트면 지상 고도로 보면은 약 1000피트 정도 됩니다. 이하에서 최대 강하,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강하는 결국은 착륙 접근할 때 쓸 텐데 1000 fpm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라. 즉, 이 계기에서 이거 이상을 이게 곱하기 100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0이라고 써있는 이거보다 더 강속하지는 말아라. 더 빨리 하강하지 말아라. 그런 거고요. 어디 갔죠? 정해진 코드는 플랩을 세팅하지 않을 경우, 플랩 세팅이 아까 규정에 보면은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재량도 재량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해야 된다는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회 시 또는 선회 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선회 후에 한참 동안 하지 않으면 감점되는 거예요. 플랩을 내리지 않으면. 플랩에서 높낮이, 이거는 파피가 뭔지는 다 아시죠? 파피 이따가 뭐 개가동 설명을 하고요. 결국은 파피는 등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3레드 1 화이트, 1레드 3 화이트까지, 즉 제일 좋은 건 2레드 2 화이트예요. 빨간 거 2개, 하얀 거 2개가 제일 좋은데, 그거보다 살짝 높거나 살짝 낮을 수 있잖아요. 글라이드 슬로프 따라서 내려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면 4개가 다 화이트가 되거나 4개가 다 레드가 되면 감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랜딩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상태로 착지한다. 이 상태로 터치다운을 한다는 건데, 터치다운을 할 그 상태, 즉, 대표적으로는 이제 플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랜딩 기어를 접근할 수 있는 비행기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라이트는 켰느냐 등등등. 그다음에 뭐 세스나에 사실 그렇게 다 필요 없고 플랩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플랩이라고 치고, 그리고 그 속도까지 다 유지가 된, 딱 셋업이 된 상태를 랜딩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늦어도 1500피트까지는 그쪽 활주로 고도부터 따지면 약 300피트죠. 왜냐하면 공항 자체가 1200피트에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판까지 랜딩 컨피규레이션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은 감점이다, 이런 거고요. V앱은 60노트예요, 기본적으로. 60노트인데 플러스 10, 즉 70까지 마이너스 5, 55부터, 즉 55부터 70 사이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하면 60으로 딱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터치다운은 터치다운 존에서 하는 거예요. 단 활주로 시작하는 지점에서 500피트 이후에 터치다운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기준 비행 시간은 최대 1분. 이게 아마 7분일 거예요, 7분. 그래서 최대 플러스 1분까지 하면 8분이 넘어가면 탈락이거나 감점을 크게 하거나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자, 요거 터치다운 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활주로에 대해서 뭐 대구들 많이 아시지만, 이 표시 여기가 이제 에이밍 포인트라는 거예요. 에이밍 포인트. 그리고 에이밍 포인트 전후로 요렇게 마킹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그럼 요 끝이 있겠죠. 그럼 이걸 뭐 센터라면 센터를 치면은, 간주하면은 센터에서 센터까지가 500피트예요. 항상 모든 활주로가, 전 세계의 모든 활주로가 여기서 하나 갈 때마다, 하나씩 갈 때마다 500피트예요. 이게 활주로가 굉장히 긴 활주로에는 2단계가 서너 개씩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 세 줄, 두 줄, 한 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이쪽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터치다운 포인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 비행기 위치 때문에 조금 이상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라는 거고, 이 다큐멘트에 보면 활주로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걸 스레시 홀드라고 그러죠. 활주로 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500피트 이후에 터치다운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이후라는 건 요 시단에서부터 500피트 이후,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를 0으로 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00피트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후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해서 여기쯤에서 터치 닿기가 닿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최대 여기까지가 이번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일 거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연습하실 때 아마 요것도 잠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세스나의 이 계기 중에 요 시계 쓰는 법을 한번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다음에 어디 가나,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뭐 말들이 참 많은데 이거 당연히 읽으셔야 되고, 아주 자세히 읽으셔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걸. 나중엔 이거 보고서 비행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걸 다 외워서 비행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보면서 하시더라도. 자, 대충 보면 이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출제하신 분이 비행하신 궤적인가 봐요. 이거 플라이트 어널리시스, 이 기능도 아시죠? 옵션에 플라이트 어널리시스. 지금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만, 아직 비행 안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륙을 해서 55노트에서 로테이트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활주로의 방향이 헤딩 006이에요. 헤딩 006고, 이륙을 해서 1600피트까지 상승을 하면 그때부터 우선회를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장주 비행인데, 기본은 장주 비행인데, 원래 장주 비행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업윈드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90도 꺾어서 가는 구간은 크로스 윈드, 다운윈드, 베이스, 파이널. 자, 이거 다 외우셨죠? 다시 한번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업윈드, 크로스윈드, 다운윈드, 베이스, 파이널. 그런데 보통은 특히 다운윈드가 이 활주로하고 평행하게 되게 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보정해 가면서 이걸 평행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번 비행은 원래가 조금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활주로 헤딩을 따라가면 헤딩이 006인데, 이렇게 선회한 다음에 이 방향을 180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평행한 데서 약 6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게 정상이고요. 또 하나의 또 일반적인 패턴 비행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90도 선회를 한 다음에 대개는 이 활주로가 적당한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약간 이 직선 비행을 합니다. 길게는 30초, 짧게는 15초나 20초 정도를 직선 비행을 합니다. 그래야 적당한 이 거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여기서는 크로스 윈드가 아예 생략됐어요. 뭐 약간 해도 되지만 굳이 여기서 크로스 윈드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만 더 가죠. 규정 시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선회를 계속해서 선회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 헤딩 180으로 딱 자리 잡은 다음에 2200피트가 되면, 2200피트에 실제로 여기 보면 95노트 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95노트를 유지하고 딱 셋업이 되면 너무 늦지 않게 여기서 스팁 턴을 합니다. 스팁 턴을 하는 건 45도 뱅크로 스팁 턴을 해서 180도 실제 360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 잘 되었다면 속도 변화도 없고 처음과 끝에 바로 시작한 점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여기 잘 보시면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이 아주 거의 명확하게 이렇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요 상태는 직선 구간이니까 뱅크가 0이죠. 그리고 딱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기 시작하면 뱅크가 45도가 될 거 아니에요. 0에서부터 45도를 굉장히 빨리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틱을 조금씩 휙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틱을 45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왜래 이거? 이렇게 꺾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45도 갈 때 이렇게 이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빨리 해서 45도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0에서부터 45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좀 많이 꺾어서 45도로 빨리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반대쪽으로 많이 꺾어서 뱅크 0도로 빨리 돌아오는, 그렇게 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좀 차라리 그래야 이게 더 깨끗하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빙 돌고, 이제 이 스티턴 할 때 요령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스티턴 시작할 때의 상태 그대로 오는 거죠. 95노트에 90보다 좀 넘어도 돼요. 110노트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헤딩 180으로 계속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 에이밍 포인트가 있으면,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여기 활주로 그림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에이밍 포인트가 보이면 에이밍 포인트에서 속도를 늦추면서 플랩을 10도로, 그러니까 1단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밍 포인트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언젠가 돌아야 되는데, 이 돌 때 대강의 위치가 보면은 에이밍 포인트를 약 45도 정도, 내가 이걸 직선으로 봤을 때 약 45도 정도 뒤에 있을 때 돌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돌고, 여기서는 아까 크로스윈드 부분은 직선 구간을 아예 안 줬지만 이 각도가 약간이라도 틀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의 직선 구간이 생겨요. 그래야 이거 다음에 돌면 맞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도는 시점은, 이거는 창문을 옆으로 보면서, 아까 여기서 에이밍 포인트를 옆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옆으로 보면서 내가 언제쯤 이걸 돌아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쭉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는 내부와 내부터는 전부
그 ILS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ILS를 가지고 이걸 창조해서 비행하시면 됩니다. ILS 정도는 당연히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합니다. 아무튼 요 자세한 거를 제가 설명하진 않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꼭꼭 씹어서 이렇게 잘 익혀두시고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스팁턴 할 때의 상태예요. 이거 45도죠? 이거 0도, 10도, 20도, 30도, 60도. 그거의 가운데, 즉 45도 상태고요. 그 스팁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날개가 45도씩이나 기울어지니까 같은 출력에서 양력이 떨어져요. 양력이 떨어지면 비행기가 하강하겠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들어주고, 날개는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잖아요.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엔진을 좀 더 키워줘야 돼요. 그 수평비행 할 때보다. 그거를 어떻게 키우느냐, 얼마나 키우느냐, 여러분들의 감각입니다. 그걸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오른쪽을 보는 그림인데, 오른쪽을 보는 그림, 오른쪽 창문, 조수석 창문이죠. 문을 보낼 때 여기 아까 그 에이밍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지날 때가 이제 요거예요. 요거. 이걸 어빔 에이밍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약 90도 위치에 에이밍 포인트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통과하면은 스로틀을 감소하면서 얼마나 감소하냐면 1700rpm 정도로 감소하면서 이 플랩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항공기 플랩 채널 세팅할 때 항공기 속가 110노트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의 비행에서 이게 110노트가 원래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는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디테일한 거 다 이제 자세하게 좀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 아마 여기 대회 주최 측에서 이렇게 그 뷰 모드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그 이지독이나 체이스 플레인 같은 그런 다른 유틸리티 쓰지 않고도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만약에 이지독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연습책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FSC 뷰 1, 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뷰 1이겠죠? 이때 요 계기가 살짝 보인답니다. 살짝 보이는데 요게 1500, 약간 굵은 선이 요게 2000이에요. 그러니까 1700 그러면 바늘이 여기쯤 올 거예요. 그렇게 보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종간에, 그러니까 스틱에 헤드 스위치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건 돌아가요. 이건 돌아가는데 아마 대회장에 있는 조종간에 저는 당연히 이지도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대회장에서 이게 딱딱 이렇게 지금처럼 임의의 각도로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이렇게 한번 돌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45도씩으로 갈 거예요, 아마. 디폴트 뷰면은, 그거는 참조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 이 문서에 나오는 FSC 뷰 2, 요것도 하나 만들어뒀어요. 이지독을 이용해서. 그래서 키를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맘대로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끔. 단, 이 상태에서도 이따가 보면은 베이스 렉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시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봐줘야 됩니다. 이쪽을. 그래서 대략 여기쯤에 에이밍 포인트 또는 활주로 시단이 보였을 때 그때 돌거든요. 그래야 이게 45도 방향, 조종사 입장에서 약 45도 후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시점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럴까? 여기 매뉴얼에 의하면 그러니까 단축키 A하고 Shift A를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일부러 그게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은 키를 연습하기 위해서 A하고 Shift A에 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갔죠? 이렇게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FSC 뷰 2라는 거에서 뒤에 여기쯤 보일 때 45도 방향, 약 45도 방향 뒤에서 보일 때 이거는 대강의 그 참조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선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너무 늦으면 시간이 오버돼요. 시간 오버되면 당연히 감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언제쯤 선회를 해야 되는지, 언제쯤 속도를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다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고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치다운을 한 다음에 터치다운을 하면은 브레이크 키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키는 여기서를 키보드의 점키, 그러니까 저거 대부분의 그 조이스틱에 보면은 그 트리거 스위치를 브레이크로 어사인을 배정을 해놨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대회장에서는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이건 나는 좀 세팅을 바꿀래요.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플랩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 올릴 일 없겠네요. 플랩 내리는 거, 브레이크 이 두 개는 완전히 키보드를 이용해서만 하세요. 연습 삼아. 그러니까 아무리 조이스틱에 지금까지 편하게끔 어사인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쓰셨더라도 이번 대회 연습용으로는 모든 마이너한 조작들, 그러니까 특히 플랩 같은 게 되겠죠. 플랩 조작은 전부 플랩이랑 브레이크는 키보드만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아까 에이밍 포인트, 터치다운 포인트 존을 얘기한 거고요. 예,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마스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요. 자, 이번 비행을 위해서, 이번 강좌를 위해서 사실 저도 날려는 봤는데요. 이게 해보긴 했는데 저는 참가할 것도 아니고 해서 깨끗하게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 카페에다가 부탁을 드렸더니 김혜민님께서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FS 레코더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그거를 이제 막 플레이백을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설치가 잘 안 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FS 레코더가 아닌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세팅은 지금 이 화면은 제 FSX의 화면이지만 지금 강좌가 들어가는 거는 김혜민님의 비행을 녹화한 걸로 강좌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잠시 접고요. 비행 파일로 들어갑니다. 이 김혜민님의 세팅이에요. 지금 이 화면은 김혜민님의 비행 녹화입니다. 이렇게 FS 레코더의 녹화가 아니고 스크린으로 동영상으로 녹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혜민님은 연습하시느라고 요런 탑뷰를 하고 요 오른쪽 아까 보셨죠? 요걸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작게 보고 연습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게 대회장에서 허락이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연습하실 때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이제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아마 조만간 이런 거 안 하고 아까 FSC 뷰 1, 뷰 2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과정을 이 비디오 녹화해 주신 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이건 이제 플레이어 들어가겠죠? 이건 좀 제가 곰플레이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커서는 김혜민님의 커서입니다. 이제 설정할 거 다 돼 있는 거 확인하신 거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아마 대회장 가면 당연히 저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요 상태를 세이브 해가지고 요걸로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셀렉트 한 다음에 컨트롤 딱 누르는 순간 이제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킹 브레이크 풀고 풀 스로틀은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2300 RP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006도라는 거고 아마도 요거를 돌려서 006도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 착륙할 때도 편하고요. 요 까똑 소리는 김혜민님
컴퓨터에서 난 소리입니다. 제가 난 소리 아닙니다. 자, 50V에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깜빡했네. 자, 이거 다시 백했어요. 여기 40, 50, 55에서 로테이트. 지금 당겨지는 게 들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피치를 약 15도 정도로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둔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그러면 얘가 이 VS가 점점점 상승을 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속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적당히 좀 줄이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한 500fpm, 500에서 600fpm으로 유지를 하시면 얘가 80으로 딱 갑니다. 지금은 700 정도 되니까 좀 늦게 가요. 얘가. 그 다음에 1600이 이때까지는 이 상태는 결국 저 오토 그 러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러더 출수기가 전혀 없습니다. 1600에서 선을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그 헤딩 180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요걸 계속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스로틀도 계속 풀로 들어가요. 여기 잘 보시면 2350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김현민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간 그 크로스 윈드 렉을 주셨어요. 이 직선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 직선을 조금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엔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제가 자꾸 시간을 재촉하는 거는 이 규정 자체가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가냐면 2200비트까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0비트 전에부터는 이 상승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로틀을 아직 줄이지 마세요. 속도를 높여줘야 되니까. 적어도 95V가 될 때까지는 아마 그 스틱을 상당히 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상승하지 않도록. 자, 이제 180에다 맞춰놓으신 김혜민이 180에다 맞추신 거고요. 자, 이게 이 상태가 95V에 180 헤딩 180을 맞춘 다음에 스팁 턴을 합니다. 근데 스팁 턴을 할 때 스로틀은 거의 줄이지 않거나 약간만 줄이는, 즉 아까 95V가 되게 맞춰진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즉 2200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뱅크가 더 돌아가도 안 되고 덜 돌아가도 안 되고 4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언제 내가 다시 이걸 풀어야 180으로 돌아올지는 여러분들의 감각이에요. 그걸 많이 연습해서 한번 착 풀면 180으로 헤딩 180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요걸 보셔야 되는데, 잠깐 정지하고, 자,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거 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때 에이밍 포인트가 오른쪽에 보이면, 오른쪽 정면 90도 쪽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 밑에 쭉 나오는 이 플랩 내리고 하는 이 스텝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키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연습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언제 선회를 하는데 내가 한 번 연습할 때는 이렇게 선회를 했는데 다음 연습할 때는 선회를 더 빨리 급하게 해요. 이렇게. 다음 연습할 때는 더 천천히 선회를 해요. 이러면 뭔가 좋지 않죠. 특히 여기서 언제쯤 내가 딱 키포인트 선회를 시작하는 위치를 잡아서 선회를 했는데 연습할 때마다 같이 시작을 해도 어떨 때는 좀 빨리 선회가 되고 어떨 때는 천천히 선회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시험 이 대회 요강에 선회할 때 뱅크를 몇 도로 해라가 없어요. 30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항상 선회를 일정하게 하세요. 일정하게 하는 선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회가 일정하다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뱅크를 내가 원하는 내가 딱 가고 싶은 뱅크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또는 25도 또는 15도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항상 나는 뱅크 15도 또는 뱅크 20도로 돈다 라고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딱 좋잖아요.
또 하나는 뱅크와 관계없이 이 턴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이 턴 코디네이터의 날개가 여기에 맞겠도록 또는 여기에 맞도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을 할 테니까 이제 여기에 맞겠죠. 여기에 맞도록 항상 하겠다. 그러면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내일 모레 하나, 대회장에서 하나, 항상 같은 선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기에 맞춰서 하는 선회를 우리가 스탠다드 레이트 턴, 표준 선회라고 그러죠. 표준율 선회 또는 표준 선회라고 하고, 일정한 뱅크로 하는 거는 표준율 선회라고 부르진 않지만, 아무튼 나는 항상, 그러니까 오늘 연습, 내일 모레 연습, 대회장에서 실전 똑같이 할 수 있으려면 항상 뱅크를 일정하게 두시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뱅크는 약 20도입니다. 그러면 20도 정도의 뱅크로 가면요, 이거보다 더, 표준 선회보다 더 빨리 선회해요. 즉, 날개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더 급하게 선회가 될 거예요. 자, 만약 지금 이 패턴을 그리신 분도 대한항공에서 출제하신 분일 텐데, 당연히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하셨겠어요? 이게 여러 번 했겠죠? 그 중에서 잘 된 걸 이제 아마 그리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선의 반경하고, 여기에 선의 반경을 보면 이 선의 반경이 커요. 딱 봐도 그렇죠. 물론 이 스티터는 이건 제외고요. 이거는 뭐 뱅크가 워낙 크니까 이건 제외한 거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때의 선회는 속도가 느려요. 처음에 55노트에서 레프트에서 약 80노트 정도까지 만들었잖아요. 80노트로 선회하는 거고, 이때는 이미 95노트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거는 더 선회 반경이 훨씬 크잖아요. 선회 반경이 크다는 얘기는 잘 보시면, 이거는 아까 이때는 속도도 굉장히 꽤 느려졌어요. 70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마지막에 여기서 60노트가 돼줘야 되니까 어프로치 할 때 70노트, 80에서 70노트 사이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이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를 비행하신 분은 이거 할 때는, 여기 돌 때는 뱅크를 일정하게 돌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돌 때 뱅크하고 이거 돌 때 뱅크가 다른 거예요. 왜냐? 이거는 돌면서 여기를 보면서, 활주를 보면서 거기에 센터를 빙을 쫙 맞추기 위해서 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오른쪽에 어느 위치에서 활주로를 보면서 돌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 돌 때의 뱅크랑 똑같이 돌으니까 딱 맞더라. 만약에 그런 게 생기시면 그렇게 도시면 돼요. 제가 권장하는 건 사실은 후자예요.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쓱 맞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좋은 방법이지만,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대회장에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나는 어느 시점에 딱 결정만 하면 그때부터는 항상 돌면 여기 맞는다. 일정하게 돌면 안 돼. 오늘 돌아서도 맞고, 내일 돌아도 맞고, 내일 모레 연습할 때 맞고, 대회장에서도 맞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요령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빛 때문에 계기가 잘 안 보이는 좀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른쪽에 에이밍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플랩 하나 내리고 지금 속도를 줄입니다. 에이밍 포인트를 지금 이제 줄이고 있죠. 그리고 삥 하는 소리가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플랩 내려가는 소리고요. 그 속도도 좀 떨어지죠. 이제 여기서 플랩을, 이게 1700 정도를 RPM으로 가면 이게 점점 속도가 떨어져서 80노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고도를 조금 낮추셔도 됩니다, 이제. 근데 고도 낮추는 건 여기 요걸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고도를 낮출까?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좀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조금씩 낮춰주고 있잖아요. 500 fpm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요건 잘 안 보이는데, 이거의 뒤쪽을 보면, 즉 여러분들이 조이스틱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8방향이 있는 키, 조우사술처럼 그걸 눌러서 45도 방향의 위치를 확인을 하면 그때 돌아야 되는 거고, 돌고 나면 다시 한번 플랩 내리고, 플랩 내릴 때 85노트가 넘어가면 안 돼요, 당연히.
자, 이제 보시면 요걸 유심해 보세요. 요게 글라이드 슬로프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지금 여기서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오른쪽에서 여기서 활주로 위치를 보고 언제 파이널로 돌아가야 될 건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화면이 없을 수 있으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아까 그 파일에서 보셨죠? A키와 Shift A키를 가지고 화면 모드를 바꿔가면서 이런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실제 비행기는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활주로를 보고 이제 딱 두시는데 이 포인트를 항상 같은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어디쯤 왔을 때 도는가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90도를 돌면 헤딩 006이 될 때 얘가 딱 센터로 올 겁니다. 이게 로컬라이저니까요. 헤딩 006으로 갈 때 지금은 조금 천천히 도는 거죠. 뱅크를 작게 해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이 되고 아직 1500피트가 안 됐는데 이미 파이널 2500피트가 되기 전에 플랩 30하고 속도 60 규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지만 60 딱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이 상태를 맞추고 여기 있는 거 불이 4개인데 그 중에 화이트 2개 레드 2개 투 화이트 투 레드 지금은 좀 전에까지는 화이트가 하나였고 3 레드였어요. 이게 낮다는 뜻이었죠. 빨간 게 많아 보이면 내가 낮으니까 약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높이고 낮추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베이터를 당기는 게 아니고 스로틀로 조절하세요. 스로틀을 좀 더 앞으로 더 주면 비행기가 뜨고요. 좀 올라가고요. 실제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강을 덜 하고 스로틀을 좀 내리면 하강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케이입니다. 3개 하나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높은 상태죠. 여기는 거의 센터지만 이거로 보면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때까지 속도 줄이지 마세요. 이 활주로 끝을 지날 때까지. 활주로 끝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스로틀을 천천히 내립니다. 천천히 내려서 플레어를 하면서 이게 거의 그 0에서 100 사이로 가면서 이제 아이들 하면서 실제로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들면서 터치다운이 드는 그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들 합니다. 요렇게 벗어나면 이것도 감점을 하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능하면 센터라인 맞추시는 것이 감점 없게 비행하시는 그런 요령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실제로 비행 자체는 한 7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대회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모든 건 다 외워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뱅크를 얼마를 주는지 그거를 항상 연습 때마다 똑같은 뱅크를 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시도를 해보세요. 나는 뱅크를 20도로 할까 25도로 할까 30도는 안 됩니다. 30도를 하시면 그게 넘어가는 순간 감점이니까 그건 절대 권장하지 않고요. 그 뭐 15도 정도 하셔도 돼요. 또는 스탠다드 레이트 턴을 하시거나. 근데 스탠다드 레이트 턴이 좀 느려요. 턴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오버가 되면은 시간 초과로 감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뱅크 20도 또는 25도를 항상 유지하는 그런 턴을 항상 같이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 트림을 비행 중에는 이제 키를 사용해서 또는 아마 키보드로 따지면은 페이지 업다운이 요거 조절하는 키거든요. 다른 이지독 같은 프로그램 안 쓰시면 디폴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비행에서는 이거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쓰란 말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조종 스틱에서는 손을 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키보드는 그러니까 스틱을 오른손으로 조작하신다 그러면 스틱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이제 모든 기타의 조작 마우스로는 조작할 일이 없겠죠. 조작할 게 없어요 실제로. 아마 처음에 요거 누르는 거 정도 말고는 그 다음에 플랩 내리고 하는 거는 키보드로만 조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비행 예를 들면 한 번 해보는 거를 1회라고 했을 때
못해도 200회 정도는 해보셔야 아마 순위권에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대회, 저는 뭐 참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대회들의 기록들을 보니까, 그리고 한번 좀 기회가 있어서 실제로 이 대회 하시는 거를 저는 참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기도처럼 본 적이 있어요. 너무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10번 해보면 되겠지 뭐. 야, 이거 하나에 7분이니까 10번 해보면은 뭐 1시간, 2시간이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순위권에 드는 거는 불가능하실 겁니다. 왜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오래 해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번 대회를 위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연습량이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니까 좋은 성적을 가지시려면 한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아마도 나중에 이 풀심 또는 이 조종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예, 잡소리 길었고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갑철이었습니다. 대회장에서 저는 뵙진 않겠군요. 자, 굿럭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